걔는 이러거든요. 이게 진짜 역겹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말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다루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 블랙미러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블랙미러는 되게 좀 기괴하고 인간의 좀 추악함,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 되게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차마다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랙미러를 거의 다 봤는데 블랙미러도 굉장히 역겹고 추악하고 더 기괴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작품들도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역겹고 추악한 그 인간의 더러운 속내를 건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작품적으로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고른 탑3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차이기도 한데 이 세 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세 개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맨 TV. 첫 번째는 공주와 돼지라고 하는 회차입니다. 블랙미러가 지금 시즌 7 정도까지 나왔는데 시즌 1의 에피소드 1이에요. 1-1 내용인데 이 드라마의 썰을 한번 풀어드리자면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에 긴급하게 총리한테 어떤 전화가 옵니다.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잠옷바람으로 그 비서, 뭐 장관 이런 분들이 다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어떤 영상을 시청을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충격적인 거는 총리의 딸 공주가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딸을 납치를 했다 하면서 이제 요구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해요. 이게 블랙미러를 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구 조건은 새벽으로부터 시작한 오늘 4시 딱 4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MBC 같은 공중파 방송으로 라이브로 해서 너가 돼지랑 성관계 하는 거를 찍어서 올려라.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아니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뭐 처우를 개선해 달라 뭐 이런 조건도 아니고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너 돼지랑 4시까지 섹스하는 걸 라이브로 올려 이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총리가 맨 처음에는 막으려고 해. 아 이거 본 사람 많이 없겠지? 일단은 이거 절대 외부로 유출 안 되게 하고 만약에 유출되면은 엄중한 처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유튜브에 올렸다가 삭제는 됐으나 트위터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봤어. 근데 그게 아침이다? 그러면 이제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고 점심을 먹어야 될 때쯤이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다 볼 겁니다. 트위터로 그렇게 일파만파 퍼지고 유튜브로도 2차, 3차로 계속 그 영상이 유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몇 시라고 칠까? 9시, 10시?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다 알아요. 출근했다가 막 그거 봤어? 야 총리 공주가 납치됐는데 요구 조건이 돼지랑 섹스하라는 거래. 으아, 총리 이거 어떻게 할까? 난리가 나. 병원, 회사, 세간이 모두 총리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제 뭐 특별 부서를 구성을 하게 되죠. 약간 개쩌는 협상가, 개쩌는 CG 만드는 사람, 개쩌는 배우, 일단은 필요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싹 다 모아놔요. 근데 협상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IP 추적도 안 되고 만약에 협상하기 위함이면은 자기 번호를 남겨놓는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전화를 건다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 그냥 너 돼지랑 섹스해 이겁니다. 근데 하기 싫잖아. 어떡해. 공주를 구하고 싶지. 근데 돼지랑 섹스하는 건 진짜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총리 아저씨가 머리를 꽁꽁 싸매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 근데 총리의 이제 오른팔인 비서분이 이리저리 막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총리랑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대배우를 한 명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CG에 미친 거의 스티븐 스필버그, 제임스 카메론급 CG 전문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 배우한테 총리 얼굴을 붙이고 섹스를 하게 만들자. 총리한테 하라고 하기에는 얘가 안 할 것 같잖아. 그래서 이런 걸 딱 비밀리에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가려진 채로 이렇게 어느 건물에 이렇게 막 배우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청소부가 노래맨이다 하고 사진 빵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 근데 그거를 또 협박범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협박범이 총리한테 뭐 선물 포장되어 있는 거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래서 열어봤는데 손가락이야. 그러고 써져 있는 메시지가 허튼 짓 하지 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협박범은. 이 새끼들 딱 봐도 CG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 섭외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손가락 자르는 동영상도 보내고 손가락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좋겠다 진짜 어떡하지? 근데 손가락이 잘리기 전까지는 그 민심이 돼지랑 섹스하지마 막 민심이 다 그냥 총리 편이야. 돼지랑 섹스하지마 넌 우리나라의 총리야 넌 안 그래도 돼 딸보다는 너의 명성이 먼저야 막 이러면서 막 총리를 엄청 지지해주거든요. 근데 손가락 한번 잘리니까 그 지지가 수직 낙하하면서 아예 사라집니다. 공주 구해 공주 무조건 구해 너 섹스 무조건 해 해가지고 정말
어떤 수 써도 해결을 못한 총리는 결국에는 애쉬의 돼지랑 성관계하는 걸 송출해서 보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블랙미러의 아이덴티티 같죠? 근데 여기서 개 역겨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공주는 3시 반에 풀려났어요. 그것도 사람이 제일 많이 걸어다니는 다리에 풀려졌어요. 근데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 회사건 병원이건 집이건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랑 성관계하는 거 보려고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거야. 진짜 역겹지 않습니까? 난 이런 게 좋아. 아주 좀 변태같고 사이코패스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진짜 저는 이런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기괴하고 개 역겨운 에피소드가 블랙미러의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공주와 돼지를 탑3로 선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 1의 에피소드 첫 화입니다. 이 말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우리 이렇게 되게 역겨운 스토리 다루고 있으니까 각오하고 봐라 라는 어떤 선전포고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약간 우리 이 정도로 더러운 거 하니까 각오하고 봐, 약간 이런 느낌의 선전포고로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역겨운 에피소드 탑3 중에 첫 번째 공주와 돼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래맨 TV 두 번째입니다. 바로 시즌 4의 3화 악어라고 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이것도 진짜 역겹거든요. 역겹기도 한데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자,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 미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미아가 클럽에서 정말 신나게 놀고 거기에서 알게 된 남자랑 술 먹고 막 신나게 춤추다가 집으로 가려고 그 남자 차를 타고 이제 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남자도 술을 먹고 여자도 술 먹고 그냥 음주운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어린애를 쳐요. 그래서 그 애가 직사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성이 그나마 남아있어가지고 911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우리 신고하지? 그럼 나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끊어! 감옥에서 이제 썩기 싫은 남자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유기하자 해가지고 마침 그 도로에 CCTV도 없는 뻥 뚫려있는 도로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그 어린애를 유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년이 흐르는데 미아라고 하는 여자애는 그 일을 잊고 멋진 건축가가 돼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막 멋진 강연도 하러 다니고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강연을 갔다가 호텔에 딱 있는데 누가 찾아와. 알고 보니까 15년 전 그 남자가 찾아온 거야. 15년 동안 미아는 그 일을 잊고 승승장구를 해서 멋진 건축가가 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15년 동안 그 날을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페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죄책감 들어서 안 되겠어. 나 자수하러 갈 거야. 이 말을 하려고 딱 온 거예요, 미아한테. 그래서 그 자수를 말리려고 하는 미아랑 그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말 어이없게 그 남자가 죽거든요. 구두 꽝 쪄가지고 딱 죽어요. 그래서 미아가 막 진짜 어쩔 수 없이 또 유기를 해요. 절대 의심을 받을 수 없게 막 알리바이 만들어 놔가지고 잘 유기를 어찌저찌 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집에 돌아왔는데 그래서는 진짜 아예 관계없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한 남자가 그 세계관에는 무인 피자 배달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피자 배달차가 그 남자를 쳐가지고 그 피자 회사랑 그 남자 그리고 보험사랑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에는 리콜러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리콜러는 이 관자놀이에 어떤 칩을 이렇게 꽂으면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은 리콜러라고 하는 그 화면에 그날의 기억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경찰도 쓰기는 하는데 보험사가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서 그 남자의 기억을 찾아봤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가 지나가는 그 장면이 떠요. 그 여자를 또 찾아가가지고 보험사 직원인데 혹시 뭐 본 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도 리콜러를 썼는데 그 여자의 기억 속에 그 여기를 보고 있으면 여기 주변시에 있는 호텔 창문에 미아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한테도 본 게 있나 없나 찾아보러 가야겠다 해서 미아를 찾아갑니다. 보험사 직원이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수집하고자 이제 이 리콜러를 요청을 해도 되겠냐. 근데 나 같아도 안 하지. 왜? 사람 죽인 그 기억이 부스부스 삐져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미아가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경찰로 자동으로 인계가 된다. 그러면 경찰은 영장을 들고 와가지고 너는 강제적으로 리콜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아는 이제 고민을 잠시 합니다. 어떡하지? 그래, 경찰한테 걸리는 것보다 그냥 보험사 직원한테 그냥 그날만 제발 바깥을 바라봤던 장면만 그냥 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 장면만 볼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험사 직원이 그럼요. 이거 이외에 다른 기억이 뜨더라도 외부 발설을 하는 건 이거 불법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아는 그래 그날만 떠올리자. 제발 밖에 쳐다봤던 것만 떠올리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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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리콜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뜨겠습니까?
안 뜨죠. 죽인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얘 살인마다. X됐다.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째야겠다. 진짜 뭐 별거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안 바로 눈치까지 전혀 바꾸다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납치를 바로 가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납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미아의 연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또 사람 죽여야 돼. 진짜 나 죽이기 싫은데 그니까 왜 본다고 해가지고 왜 어거지 땡깡 부려가지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면서 막 썰상가상의 그 연기를 진짜 개 잘하거든요. 그래서 미아가 너무 죽이기 싫으니까 그 수많은 그 감정이 오갈 때 이제 보험사 직원이 막 얘기해요.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진짜 절대 내가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게요.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저 진짜 이 무거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아가 딱 물어봐요. 여기 온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니까 맞아 얘기했어요. 제발요 진짜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못 믿겠어. 그 여자 보험사 직원한테 리콜러를 또 가입해보거든요. 근데 그 리콜러 화면에 그 보험사 직원의 남편한테 나 이번 일 따내면은 진짜 보너스 많이 받으니까 한번 갔다 올게 이 얘기를 한 게 딱 뜬 거야. 그래서 미아가 진짜 죽이기 싫은데 얘는 이미 거짓말을 쳤으니까 나한테 신뢰도가 없잖아.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그 죽이는 장면이 퍽퍽퍽 나오고 걔 죽이고 얘만 죽일 순 없잖아. 여기 오겠다고 그 말하고 온 그 남편도 죽이러 딱 가요. 그래서 복면 이렇게 딱 쓰고 왜냐면 혹시나 살아났었을 때 리콜러로 얘 갈겨봤는데 내 얼굴이 뜨면은잖아. 그래가지고 얼굴 가리고 다 가리고 남편이 목욕하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망치로 머리를 개갈겨가지고 그 남편을 딱 죽이고 나. 그래서 그래 이제 목격자 없고 증인 없고 다 끝났다 하고 딱 본면을 벗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개역겨운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진짜 소름 돋는 소리가 뭘 것 같아. 여기서 니네도 이미 지금 공감을 하고 있잖아. 진짜 저 사람도 죽이기 싫을 텐데 자기라도 살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저 죽이는 진짜 이제 그만 이걸로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었을 때 뭔 소리가 들려야 진짜 개역겨울 것 같아요. 바로 그 보험사 직원과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애기 울음소리. 근데 저는 그때도 어차피 애기가 목격해봤자 말도 못할 텐데 얘를 꼭 죽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리콜러가 있잖아. 얘가 말을 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애기한테 리콜러 갈겨보면 미아 얼굴이 딱 뜰 거 아니야. 그 애기 죽이겠지. 아무튼 그냥 그대로 끝나기는 하는데 그 애 죽이겠지. 이게 진짜 개역겹습니다. 우리한테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은 아니 이 그 애기 울음소리에 대한 그 연출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물론 내가 살인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목격자와 증인을 죽이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서 애기랑 눈이 마주쳤다는 건 결국은 애기를 죽여야 또 끝난다라는 그 결말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잔인해. 너무 역겨워. 너무 기괴해. 그래서 2위는 바로 악어입니다. 악어. 이걸 이미 본 거면은 스포를 다 당한 거죠. 그래도 저는 그 회차를 한번 딱 보고 죽이기 싫어하는 미아의 연기를 한번 감상해주세요. 졸라 재밌음. 개 재밌음. 노래맨 TV. 그리고 대망의 1위 제일 재밌게 본 회차입니다. 바로 시즌 3의 3 Shut Up and Dance 닥치고 춤춰라 라고 하는 에피소드거든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결말 얘기하기 싫다. 근데 아니면은 제가 딱 얘기해 줄게요. 여기가 결말이니까 너네 넷플릭스 셔더맨 댄스 보러 가 라고 제가 딱 말해줄게요. 그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 아끼는 건데 설명하게 돼서 너무 재밌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케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케니는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그냥 되게 귀여운 약간 소년 같은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꼬마야 이거 떨어졌어 하면서 막 분실물도 찾아서 주는 정말 평범한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남자면 너 알지? 남자는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야한 거 봐요. 야동 이렇게 딱 보는데 이제 케니는 그 시간이 자기의 유일한 낙. 평범하게 살고 동생들 피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노트북으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를 유일한 낙으로 즐기는 친구인데 보안 프로그램이랍시고 이제 깔은 이 프로그램이 알고 보니까 해킹 프로그램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케니가 자위를 한 그 모습들을 다 몰래 해킹범이 찍어가지고 딱 보여줘. 사실 너 자위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있다. 너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우리가 이거 다 뿌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케니 좆됐다 씨발 엄마가 그 화면 가려놓고 컴퓨터 하라고 하는 거 그거 말 들을걸. 좆됐다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이내에 어디로 와라. 근데 자전거로 타면 1시간 10분 거리야. 아무튼 1시간 만에 거기 가가지고 막 어떤 지령을 받아요. 나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 너 주래 하면서 똑같은 처지야. 걔도 어떤 협박을 당하고 있나 봐. 똑같은 처지인 남자애가 어떤 케이크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케이크를 또 다른 데로 배달을 갑니다. 그 케이크를 받은 남자도 알고 보니까 협박을 당하고 있어. 그 남자는 멀쩡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출장 나왔다가 매춘부를 딱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매춘부 그 전화번호가 그 해킹범의 전화번호여가지고 너 이거 매춘부 부른 거 니네 가족한테 뿌릴까 아니면 너 시키는 대로 할래. 똑같은 처지의 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켄이랑 동행을 하게 되면서 이 협박범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둘한테 문자가 와요. 한 명은 운전수, 한 명은 강도. 니네 은행을 털어라. 내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케니가 아저씨가 은행 터세요. 저 은행 못 털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케니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은행을 털기 싫어가지고 야, 너 면허 없잖아. 네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름 그 협박범들이 준 그 선글라스랑 모자로 가려가지고 총 부들부들 떨면서 돈 내놔. 돈 내놔. 막 오줌 질질질 싸면서 은행을 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둘은 이렇게 헤어져. 행운을 빈다 친구야. 우리 진짜 얘네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우리 가정 보호하자 이렇게 하면서 흩어져. 그러고 협박범이 또 케니한테 어디 산으로 가래. 그래갖고 어디 산으로 케니가 딱 가거든요. 거기 갔는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 얘도 협박을 당하고 있는 애야. 우리 이제 뭐 하면 되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드론이 이렇게 붕 올라오면서 걔네를 막 찍어. 그리고 문자 하나가 띠링 옵니다. 여기서 죽인 놈만 안 뿌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 막 뒤엉키고 싸우고 어쩌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주인공인 케니가 그 남자를 죽이거든요. 어찌저찌 케니가 이겨가지고 페인이 된 상태로 현타 개와가지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사실 해킹범들이 너 시킨 대로만 하면 안 뿌릴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 개구라였고 이 새끼들 진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깨끼낄 재밌었다. 이제 꺼져 하고 그 안 뿌리겠다고 한 거 이제 싹 다 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태 협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이제 딱 돌아가가지고 수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습니다. 매춘부? 너 어떻게 나를 버리고 매춘을 할 수가 있어? 그 아저씨도 막 혼나고 그 아까 뭐 누구 전해주라고 했었던 그 흑인 아저씨들도 막 집 돌아가가지고 막 혼나고 있고 막 그 장면이 하나씩 탕탕탕탕탕탕 딱 나와요. 근데 케니도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오죠. 근데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솔직히 이해 안 가요. 아니 저였으면 저는 몰입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나였으면은 자위 영상 물론 나도 유포되기 싫지. 근데 사람을 죽이래. 근데 난 저울질을 해봤었을 때 사람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자위 유포되는 게 차라리 낫잖아. 나는 그냥 싫어 꺼져. 뭐 사람 어떻게 죽여 그냥 뿌려. 나 그렇게 짝지도 않았네. 그냥 뿌려. 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딱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이게 뭐야. 여기서 이제 스포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장면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소리 영어로 하세요. 그리고 딴 거 하세요. 엄마가 딱 전화가 와. 딱 받아. 그래서 너 이거 뭐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그 자위하는 모습 보면서 실망 많이 했나 보다.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실망을 한다고? 딱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개역겨운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 이거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걔는 애들이야 켄이 이러거든요. 이게 진짜 역겹습니다. 소아성애자인 자신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제가 본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서 이게 진짜 역겹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키즈카페에서 일했던 그 케니가 오버랩이 되면서 케니라는 사람이 진짜 개역겨워져요. 이거 떨어뜨리고 와서 예쁜 꼬마 아가씨 하면서 그때 그 바라봤던 눈빛을 생각해보면 이 새끼 그냥 착한 짓 한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웃었던 거구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개역겨워버립니다. 전 이런 거에서 진짜 감탄을 많이 느껴요. 아니 이 정도까지 한다고? 막 이해가 안 되잖아. 자위 영상이 유포되는 게 살인을 저지를 정도까지라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납득이 가잖아. 소아성애자 걸릴 바에 차라리 사람을 죽이겠다. 이게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진짜 역겨워. 케니 개새끼 개역겨워요. 진짜 블랙미러 너무 재밌어. 블랙미러를 보면은 이렇게 좀 역겨운 것도 있지만 엽기적인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블랙미러 작가면은 약간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카페에서 아이디어를 딱 짜고 있어. 근데 이제 애들이 하교를 막 해. 애들이 얘기를 해. 뭐가 있을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유치한 거. 할머니 100명 vs 은간우 하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거 하잖아. 근데 거기 딱 듣고 이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대본을 짜보는 거지. 이제 어떤 미친 개 사이코 변태 부자가 그냥 무료 요양원을 하나 딱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요양원에서 이제 할머니 100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몸이 좋아지는 영양제다라고 어떤 약을 투여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포감을 없애주는 약을 딱 투약을 한 거야. 은간우한테도 똑같이 좋은 영양제라고 한 다음에 인간성을 없애는 주사를 뭐 투약을 해. 그래가지고 어떤 음지의 장소 한 곳에 이제 그 101명을 다 모아가지고 막 싸우게 하고 부자 아저씨, 부자 아줌마 막 누가 이길지 막 배팅하고 약간 이딴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웃기면서 역겹습니다. 엽기적이면서 역겨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탑3 말고도 재밌는 회차들이 되게 많았는데 스포를 당하고도 봤거든요? 근데도 재밌어요. 진짜 블랙미러 최고입니다. 이거 꼭 시청해주세요. 진짜 개 재밌습니다. 꼭 봐요. 꼭이야. 다음 뭐 다른 걸로 돌아올게요.